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42,000달러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0.09%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변동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무방한데요. 일주일 전 대비해서 3.82% 하락을 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더욱더 큰 그림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넘느냐 마느냐 했던 그 상황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혹시나 이제 10,000달러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실제적인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했었는데요. 단 1년 만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했다라는 빠른 전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며 이러한 통상의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사이클과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크립토 투자자들의 경우는 12월 말 이루어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의 경우는 51.7%,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6.7%, 반감기의 경우는 이제 123일 정도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일까요? 다소 이러한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약세 신호 속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 32,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러한 분석들은 해외 커뮤니티나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석가들 트레이더들이 이와 비슷한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자 트레이더인 저스틴 베넷이 대규모 랠리 이후 비트코인의 조정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베넷은 엑스닷컴을 통해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비트코인이 38,000달러까지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는 약세 추세 반전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 43,000달러 이하에서는 전망이 좋은 편이 아니다. 이 고점을 낮추고 추세선 지지에 부담을 주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지지는 38,000달러이다 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과 반비례에 움직이는 테더 도미넌스 차트가 2022년 8월 저점을 테스트하고 반등하며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를 반증하고 있다. 다만 아래 채널 지지를 테스트할 수 있고 이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고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의미이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현재 이와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정점에 근접했다, 미니 강세장이 마감했다라는 다소 아쉬운 속상한 분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론자로 잘 알려진 익명의 분석가 일카포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모두 정점에 매우 근접한 상태다라는 견해를 밝히게 되었는데 나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크립토 마켓이 정점에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43,000에서 45,000달러에서 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더리움의 저항선은 2,350에서 2,500달러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28,000달러의 아주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35,000달러, 36,000달러, 38,000달러, 올해 4만 달러는 못 넘을 것이다. 4만 달러의 아주 강력한 매물들이 몰려 있다라는 분석들 여지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은 어떤가요? 보란 듯이 4만 달러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일카포의 경우는 이제 자금은 알트코인과 잡코인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올해 경험한 미니 강세장이 끝났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엔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해서 굉장히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추세를 봄에도 불구하고 관점들이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이제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상승 다 했다, 하락할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분석가들도 대부분 존재를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아직 이제 정점에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다. 불장의 사이클에 근접했다. 불장의 사이클이 이제 시작을 했다.
벌써 이제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투자자들, 분석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와 더불어 이제 알트코인이 시즌이 오고 있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 BTC가 매크로 분석 투자자이자 스윙 트레이더인 제이슨 피지노를 이제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이 반감기라는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조정을 틈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 하락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전 이루어진 FOMC에서 제롬 파월의 언급으로 인해 내년 금리 인하 3번 연속 3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인해서 이제 환율 자체도 달러 인덱스 자체도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제 환화로 봤을 때는 달러 대 환율로 봤을 때 원화로 봤을 때 1280원까지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공포와 탐욕의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암호화폐 시장의 순환적 특성을 고려하면 과거 사례처럼 비트코인 강세 이후 알트 시즌이 올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네요. 알트 시즌이 과연 언제쯤 오게 될까요? 이제 얼마 전에도 미니 알트 시즌이라고 불리울 만큼 강력한 상승이 돋보였었습니다. 특히나 에이다나 이제 솔라나 아발란체와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테마의 코인들이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이 글래스노드의 경우는 이를 보고 너무 들떠 있다라는 언급까지 하게 되었죠. 예, 이제 에이다의 경우는 과연 1달러를 넘을 수 있겠느냐라는 언급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에이다의 가격을 볼까요? 현재 에이다의 가격이 0.6078달러입니다. 이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이제 카르다노 에이다의 강세장을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이 큰 저항 장벽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에이다가 상승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에이다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창이 열릴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르다노 보유자의 무려 90% 이상이 현재 수익 중이다 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현재 80% 이상이 수익 중인 것을 감안하면 에이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장기적인 홀더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이겠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솔라나도 참 인상적인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11월 당시 FTX 파산으로 인해 솔라나가 엄청난 하락세를 맞이하면서 장중 최저 7달러였나요? 9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거의 1000% 가까운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에 얼마 전 이제 솔라나가 휴대폰을 이렇게 출시한 것을 소식을 들었었는데 이 솔라나 휴대폰인 사가에 대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봉크 에어드랍 혜택도 겨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봉크 같은 경우는 1년 전 대비 무려 지금 22,000%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봉크는 솔라나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하죠. 이제 2022년 5월 그 알라메다 리서치 테라 사태로 연쇄 파산한 기업 중 하나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개발진들이 이를 보면서 좀 조크식으로 농담식으로 만든 토큰인데 거의 도지코인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봉크 에어드랍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가 판매가 급증을 한 것인데요. 이 솔라나는 블록체인 기반 휴대폰이고 봉크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으로 최근 인기를 끌며 폭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천만 개의 봉크 토큰 에어드랍이 실시될 예정인데 현재 봉크 토큰 가격 기준으로 이 사가폰 소유자들이 에어드랍을 통해 받게 되는 토큰의 가치는 거의 700달러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이제 사가폰 가격이 599달러인데 이제 봉크 토큰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700달러라면 이제 웃돈 주고 거래가 되겠죠. 이 사가 판매가 지난 48시간 동안 10배 넘게 증가했고 새해가 되기 전 매진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저도 좀 사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현재 599달러에 살 수가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는 이런 투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이 사과폰을 직접 써 보면서 리뷰를 한 내용이 있어서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내용들 보겠습니다. 이제 어디서나 솔라나 기반 웹 3.0 게임을 플레이하고 NFT를 발행한다. 시드 볼트를 통해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이 스마트폰을 직접 사용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 사용자 버전은 올해 중 나오는데 현재는 개발자 버전의 사과폰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해 6월 공개 후에 사전 예약을 받았고 올해 초부터 배송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솔라나는 사전 주문자 대상으로 사과 패스라는 NFT를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의 과제는 투자 외에도 실사용 사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 솔라나는 모바일에 블록체인을 적용했다는 것은 이 같은 문제를 이제 극복하고 솔라나 네트워크의 기술적 완숙도를 자랑하겠다. 이 사과에는 지갑과 NFT 마켓플레이스에 DF 스토어가 들어간다. 이 DF 스토어에는 솔라나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게임 프로젝트들이 온보딩 되는데 게임은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한다. 기술력의 결정판이 결국에는 게임이라는 것. 이 모바일의 블록체인에 기반의 웹3 게임을 운영할 때는 더 많은 트랜잭션 처리가 필요하며 더 높은 기술 완숙도가 이제 이렇게 요구된다. 이 6.6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 12기가 램과 512기가의 스토리지 저장 공간 그리고 스냅드래곤 뭐 등등 이러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화질은 조금 떨어진다고 하네요. OS가 안드로이드라고 하고 시드볼트 원래 랩의 안전키를 이제 제공하는 시스템 서비스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사용하는 갤럭시에도 있습니다. 저는 갤럭시를 사용하는데 갤럭시 자체 내에도 이 블록체인 월렛이라고 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페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솔라나 자체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겠죠. 이제 QR 코드를 인식하면 이 솔라나 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을 할 수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삼성페이를 이제 대부분의 어디든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삼성페이가 된다고 한들 만약에 삼성페이를 지원하지 않는 가게라면은 보지는 못했지만 삼성페이를 지원하지 않는 가게라면 쓸 수가 없죠. 약간 이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라나 페이를 지원을 하는데 과연 솔라나 페이를 누가 어떤 가게에서 허용을 할 것이냐 이 가맹점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DF 스토어는 수수료가 없다. 이 DF 스토어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 말 그대로 솔라나에서 블록체인에서 운영하는 DF 스토어, 앱 스토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DF이 수익을 내도 수수료가 없다. 안드로이드 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상당히 좀 비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수수료 없는 것 좋은데 그러면 누가 어떤 개발자들이 이 솔라나에 올릴 것이고 솔라나 DF 스토어를 누가 실제로 사용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DF 스토어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활성화가 안 되고 운용하는 자금이 부족해서 문 닫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 여기서도 나오죠. 이제 활성화가 관건이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솔라나 폰이 나온 만큼 나중에는 뭐 이더리움 폰 아발란체 폰, XRP 폰, 에이다 폰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대박을 치지는 않더라도 많은 일반 이제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 국민들에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
리플 CEO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2024년 미국 암호화폐 규제와 정책에 대한 세 가지 예측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예측을 내놓았다고 해서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 최근에 미국의 입장, 크립토 마켓에 대한 입장을 보게 되면 과거 아닌 다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미 SEC가 코인베이스의 이제 정책에 대한 요구를 철회하였지만 이건 SEC가 SEC를 한 것이죠. 이 SEC 자체도 현재 미국의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명성을 잃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차라리 크립토 마켓을 모르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SEC 입장에서는 더욱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본인이 잘하던 미 주식, 증권에서만 좀 영향력을 발휘했으면은 좋았었는데 괜히 크립토 마켓까지 넓히려다가 참 아쉬운 모습들, 속상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튼 이 리플의 CEO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 암호화폐 규제와 정책에 대한 세 가지 야책 어떠한 것을 언급을 했을지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는 2024년 리플에 대한 SEC의 잘못된 소송은 마침내 끝날 것이지만 다른 업계 리더들에 대한 SEC의 집행에 의한 규제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리플 소송은 곧 있으면 끝난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모든 암호화폐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단순히 그냥 리플만의 소송이 끝난다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다른 알트코인에도 조금의 영향은 있겠지만 너네들은 좀 고생을 해야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판사들은 계속해서 SEC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최후의 방어선이 될 것이고 SEC는 법원에서 주요 쟁점에서 계속 패소해서 대법원에서의 법정 싸움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SEC 대 리플의 소송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 2024년 여름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이제 의회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최선의 조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보일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은 다른 국가들이 상당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는 동안 발이 묶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였는데 현재 미국이 다소 바뀌려고 하고는 있지만 리플사 입장에서는 2020년 12월 아주 시기 좋고 불장이 막 시작이 되려는 때에 XRP 가격이 이제 막 상승하려는 때에 갑자기 SEC가 나서서 미국이 나서서 미등록 증권 아니냐 이거 증권인 것 같은데 XRP 이거 너네들 아주 큰 벌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가격의 매도 압력 하방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본사 자체를 미국이 아니라 스위스나 싱가포르로 옮기는 방안 두바이로 옮기는 방안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현재 크립토 마켓의 혁신의 이제 혁신적인 관점 측면 좀 늦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앞으로 좀 변화의 모습이 좀 보이게 될지 한번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에 구글 AI 바드가 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XRP 가격에 대해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구글 바드인 AI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100% 상승할 때마다 XRP 가치도 크게 상승해 잠재적으로 38.5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낙관적인 전망에서 바드는 비트코인 목표 가격인 20만 달러를 달성할 경우 XRP 가격은 46.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XRP 가격이 38.5달러까지 상승할지 아니면 46.5달러까지 급등할지 불확실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XRP가 40달러, 50달러까지 상승하는 것은 충분히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XRP가 뭐 1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제 5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3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데 했을 때 그러면 뭐 XRP의 시가총액은 얼마인데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뛰어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더리움을 뛰어넘는다는 거냐?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순위가 높은데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XRP 혼자 상승한다라는 말이 아니죠. 전반적인 상승을 했을 때 XRP의 가격이 그 정도에 맞춰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마이크 노보그라츠 형님 같은 경우는 이 리플 회의론을 드디어 철회했다고 합니다. XRP 커뮤니티는 진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XRP에 대한 부정적인 내전망이 틀렸다. XRP가 이처럼 오랫동안 힘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라고 털어놓았으며 이제 리플 아미는 진짜였다. 그들은 리플 생태계와 코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XRP는 이제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통화 분야에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정말 이러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수만 개, 수천 개, 수만 개 있는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이제 2021년 강세장 당시 2017년 전고점을 뛰어넘지 못했음에도 메이저 탑 10 안에 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정말 많은 프로젝트와 실제적인 유즈 케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증의 코인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점차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제 내가 사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내가 산 거를 들고 있는 걸 팔자니 좀 아쉬운 모습을 왠지 내가 팔면 치고 올라갈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XRP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그 어떠한 코인보다 높다라고 감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앞으로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다가오는 상승장 불장의 사이클에서 XRP의 높은 상승세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